안녕하세요, 머니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어떻게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그냥 편하게요.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주식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코인 시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과 은에 관한 이야기까지 좀 편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죠. 안 그래도 테슬라 주주님들은 조금 걱정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테슬라 주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더 진행될 것 같은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가격이 내려오면 그때 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단 기존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좀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주식 시장과 경제는 별개의 섹터로 돌아간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아주 비판적인 그런 소식들을, 또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썸네일만 보고 넘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언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늘 하는 소리가 경제가 안 좋다, 어디 폭망한다, 곧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들 맨날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썸네일 뜨는 거는요, 바로바로 제끼십시오. 오히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뭘 투자를 하셔야 할 것인지, 어떤 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섬세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여러분들 부를 증식시키는데 훨씬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뭘 살 것인지, 또 코인 시장에서는 뭘 살 것인지, 그리고 금과 은은 언제 내가 진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이제 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은은 이미 우리가 진입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시기라고 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팁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은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좋은 시절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은요, 이게 금 가격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금 가격이 이 상승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신중하셔야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300달러에서 한 2,5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실상 지금 2,200달러 가까이까지 왔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은 한 2,300달러까지는 금방이거든요. 하루 이틀만 해도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일단 금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신중하게,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라는 그 말씀을 조금 새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그에 비해서 은은 상승폭이 조금 더 열려있다 라는 거, 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금값이 하락을 하면 은 가격도 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은 가격이 조금 상승 반등 폭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1억을 찍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제법 뭐 1억 300만원, 뭐 1억 500만원까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이 1억을 깨고 9천만원대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죠. 그것 때문에 전체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이었습니다. 완전 전체가 새파랗게 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뭐 이내 반등을 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다시 1억대로 올라왔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 이 거래 규모를 보면요, 업비트를 비롯해서 또 빗썸 뭐 이런 대표적인 거래소들의 전체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이 주식 시장의 거래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일 거래 규모가 가상자산은 거의 한 20조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은 1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결국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가상자산이 지금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주식 시장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의 관심도는 지금 코인에 엄청나게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잘해도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어느 시장이 크게 움직이느냐, 그걸 우리가 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에 오히려 더 저는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증권형 토큰들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웹 3.0 시대에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경제의 새로운 경제 형태는 아마도 토큰 경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보다 코인 시장에서 돈의 규모가 움직이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토큰 경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토큰 경제가 뭐냐면요, 이 증권형 토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코인은 크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이 플랫폼 기능을 하는 메인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메인 코인 플랫폼 위에서 구동되는 또 다른 구동형, 그러니까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그 블록체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위에서 움직이는, 그 위에서 발행되는 자산을, 가상자산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요, 주식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 형태, 그러니까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주식을 발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금을 확보하는데 수월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보다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증권형 토큰도 그냥 코인이라고 부를게요.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방송할 때는 원래 정확한 개념상은 토큰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통칭, 이 코인과 토큰을 다 같이 그냥 통칭해서 그냥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하면서 그냥 코인이라고 부르는 때가 많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증권형 토큰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형 토큰들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주 왕성하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기업들 중에는 뭐 그냥 표면적으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뭐 처음에는 아주 대단한 사업을 할 것처럼 홍보를 했지만, 사실상 껍데기만, 표면적으로만 그런 사업을 진행할 뿐 사실상 별다른 내용이 없는 그런 이 토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회사들도 엄청 많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잘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어떤 회사들이 앞으로 좀 뭐 전망이 괜찮을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가 라는 걸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살필 필요가 있죠. 보통 이런 토큰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 크립토들, 토큰 발행을 한 회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주로 옛날 그 트위터 있죠, 지금은 X잖아요. 바로 X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블록체인을 뭐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또는 자신들의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자료와 정보들을 이제 X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유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과 함께 여러 정보들을 교류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들은 보면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주 왕성하게 커뮤니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주 조용한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살피는 것도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이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도 참 좋은 주식을 발견해내기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좀 더 공식적인 자료가 훨씬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 아닐까 라는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인터넷 환경 속에서 과연 얼마나 괜찮은 그런 정말
코인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이게 여러분들께 코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코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나가고 있는 것, 웹 3.0 시대로 변해나가고 있는 것,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또 코인에 대한 이야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드렸다면 미리 알트코인들 중에서 정말 좀 괜찮은 그런 코인들을 미리 선점해 놨다가 한 200%, 30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코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리 분석을 하고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투자를 했던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일부러 공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물음표들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암호화폐 전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음표들을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좀 편하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방송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아마도 여러분들 제 방송을, 제 채널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전 굉장히 좀 이런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벌써 4-5년 전부터 이 채널 운영하면서 방송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보수적인 그런 투자자적 관점에서 뭐 금 투자 그리고 은 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건 오랫동안 제 방송을 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자적 태도 자체가 보수적인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 종목을 이야기할 때도,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정보들을 드릴 때도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살피고 정말 오랫동안 살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투자하고 그 돈 벌고 또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고 그런 거는 사실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정보들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제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 괜찮은 코인을 찾아내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좋은 코인을 발견했다 싶더라도 또 모든 걸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주식이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주식은 공시나 공시제도 뭐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 SEC가 굉장히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뭐 바로 경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회사가 진짜 괜찮나?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그런 걸 잠깐만요. 여기 뭐 검문소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오케이. 사실상 주식시장은 뭐 그동안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점점 이제 역사를 쌓아 나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아직도 코인 시장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서야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앞부분에서는 주식시장보다 코인시장에 지금 돈이 훨씬 많이 몰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인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쪽에 좀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가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는 뭔가 안전장치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머니 에세이였습니다.